윤석열 정부 출범, 집값 앞으로 이렇게 된다. 재건축의 시대가 도래한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의 최대 수혜지는 바로 이곳이다. 똘똘한 한 채 패러다임이 바뀐다. 앞으로 5년 윤석열 정부 부동산 시나리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지식퀸 채널에서는 앞으로 바뀔 정책들이 어떤 것인지, 그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선거 공약이 100%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큰 방향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짚어보고 최소한 집권 초반에 있을 확실한 변화가 무엇인지 예상해보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재건축의 시대가 도래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짓겠다는 이야기니 임기 내에 가시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물량을 승계하겠지만 확실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입니다.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살기에 얼마나 불편한지 보다는 구조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주로 봤는데요. 앞으로는 주민들이 사는데 얼마나 불편한지를 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재건축 진행을 저해해왔던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하고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이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고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직 서울시장이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진행이 멈췄거나 속도가 지지부진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안에 재건축을 통한 물량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들이 가격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둘째, 일기 신도시를 주목하라. 그동안 일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은 리모델링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일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즉, 일기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접근법이죠. 우선 올해 지방선거가 있고 또 2년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지방선거나 총선은 지역 이슈가 당락을 결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 일개 신도시 주민들이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후보를 지지할까요? 아니면 재건축은 어렵고 리모델링을 하자는 후보를 지지할까요? 답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주목해야 할 지역이 강남권과 일기 신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기 신도시 아파트, 특히 소형 아파트들은 경기도 신축이나 서울 아파트에 비해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요. 구축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조정 지역에 여러 채를 보유하면 중과세되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를 뒤집을 강력한 공약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즉 소형 아파트에 한해 신규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채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보유세 중과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조정 지역에 세 채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모두가 싼 아파트라면 보유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기 신도시 소형 아파트는 강력한 버퍼를 장착하게 됩니다.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세금만 내는 애물단지로 여겨졌지만 임대 등록을 하면 종부세 걱정 없이 일기 신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의 수혜를 기다려볼 수 있게 됩니다.
일기 신도시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은 적어도 올해에는 매도하지 말고 향후 추세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1주택자이면서 일기 신도시 소형을 보유하고 계신 은퇴자들은 1, 2년 안에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똘똘한 한 채 패러다임이 바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특히 집권 중반 이후 부동산 패러다임은 똘똘한 한 채였습니다. 조정지역에 최대 75%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조정지역에 두 채 이상일 경우 보유세를 중과하는 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이나 변두리의 구축을 팔고 똘똘한 서울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종부세의 세율 자체도 완화하고 채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재건축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러면 똘똘한 한 채 패러다임이 사라질까요? 저는 결론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부동산 상승기 후반에는 크고 비싸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더 큰 폭으로 오르기 마련입니다. 자본의 집중 효과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 2년간 강남 아파트의 상승률은 타 지역에 비해 오히려 낮았습니다.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만든 정책 때문이죠. 게다가 압구정동, 대치동, 잠실 등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돈도 많고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서 갈아타기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집을 팔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눌려있는 강남권 기축 아파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신축과 분양권으로 수요가 쏠렸다면 앞으로는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로도 일부 이동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강남 신축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신드롬이 일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재건축 억제 정책으로 앞으로 강남권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새 정부가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실행하면 이러한 우려가 줄어들게 됩니다. 똘똘한 한 채 추세는 계속되겠지만 신축에 몰렸던 수요가 강남권 재건축으로 일부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